경제와 통하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경제 인물 열전.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워런 버핏입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현존하고 있고요. 이분이 지금 1930년생이에요. 어유. 우리나라로 하면 90세고요. 어유. 네. 그리고 미국 나이로 하면 89살입니다. 네. 근데 현역이고요. 하하.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면서 회장입니다. 뭐 당대 최고의 가치 투자자다라는 건데 참 특이한 게 이 회사를 자기 고향에다 지었어요. 고향이 어디죠? 버크셔 해더웨이의 고향은 이 네브라스카주입니다. 네브라스카. 예, 여기 오마하라는 이제 이 소도시에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투자 회사 버크셔 해더웨이를 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이제 워런 버핏을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네. 아마 네브라스카주가 유명해지는 게 네. 이 걸쭉한 인물 한 명으로 그러니까- 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네. 대표적인 인물이죠. 미국의 주가 하도 많으니까 다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가 유명한 주들은 다 어디쯤 있다는 거 있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네브라스카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네. 잘 들어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동부가 워낙에 이제 수도며 예. 이 수도며 이제 어떤 문화의 중심지가 계속 있다 보니까 동부 뉴욕부터 시작해서 워싱턴 D.C.는 잘 아시고 네. 서부는 또 워낙 코리안 한국인들이 그렇죠. 많이 모여 있어요. LA나 샌프란시스코나. 그러니까 이제 잘 알고 계신데 중부는 뭐 있지? 저 생각이 딱 안 나요. 안 나는데 넓기만 하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네브라스카주 출신인 워런 버핏이 그 오마하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주도군요. 그렇습니다. 네브라스카에. 네. 거기 출생인데 거기다가 회사를 뒀다고요. 네. 본사를 거기서 둬가지고 네브라스카 주민들은 워런 버핏 때문에 먹고 산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겠네요. 맞습니다. 당대 최고의 투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물론 뭐 세금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의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출렁이고요. 네.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움직입니다. 본인 재산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거의 이 포브스지가 지금 2018년 4월 기준으로 밝힌 워렌 버핏의 재산은 870억 달러. 약 96조 9천억 원이 넘어요. 네. 세계 3위 부자입니다. 3위. 예. 네. 1위가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 한 번 했죠. 예. 이분이 뭐 이혼하고도 이분 한 187조 원 정도 갖고 있는데 이혼하고도요. 이혼하고도 1등이고요. 네. 그리고 2위가 이제 빌 게이츠가 네. 한 108조 정도인데 워렌 버핏은 사실 그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분을 38%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에요. 네. 어제 마감한 뉴욕 증권거래에서 종가를 봤더니 31만 7천 달러에 한 주가. 그러니까 하나로 환산을 하게 되면 36억 5천만 원. 예. 하. 3억 6천5백만 원. 예, 예. 3억 6천5백만 한 주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조금 주식이 더 오르면 순위가 1, 네. 2, 3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석유왕 록펠러, 그다음에 철강왕 카네기 이렇게 살펴봤었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이른바 흑수저였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자수성가했던 대표적인 그 부호인데 버핏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사업가이면서 정치인이었어요. 네. 공화당 출신의 성향의 정치인이었고 이 아버지 이름이 하워드 버핏인데 이 세 자녀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는데 이 버핏의 아빠는 젊어서는 굉장히 이제 유능했나 봐요. 증권거래인, 네. 증권 중개인을 했었고요. 공화당의 하원 의원까지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금수저로 자라나서 버핏이 능력이 뛰어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야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전통적으로 미국인이기 때문에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약간 폄하하는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네.
좀 늘려놨어요 말이죠. 맞습니다. 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하고 도저히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버핏이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 그 당시에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많은 미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현재 버핏보다 자산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걸 보게 되면 네. 이게 반드시 이제 옳은 평가만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당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1930년에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가 대공황 터널을 막 지나고 뭐 2차 세계대전 겪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예. 증시 그리고 이제 경제가 좀 화랑 조짐을 보였던 것도 이 투자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인데 근데 네. 책벌레예요. 하루에 5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숫자 이제에 굉장히 능해서 네. 이제에 능해서 이 숫자 관련해서 그리고 이 돈은 이제 이 굴려야 한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복리의 마술을 굉장히 이제 머릿속 깊이 새겨서 네. 그걸 이제 이 투자에 굉장히 잘 접목시킨 케이스입니다. 록펠러나 카네기는 또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네. 그에 비한다면 이제 워런 버핏은 역시 대학도 제대로 다녔고 심지어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영대학원까지 했군요. 맞습니다. 네. 이분이 하버드에 이제 면접을 봤어요. 네. 근데 주식에 관련해서는 정말 너무 잘하는데 이게 하버드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콜롬비아를 간 거예요. 대학원 갈 때요. 예. 그래서 하버드는 땅을 치고 후회했죠. 전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를 떨어뜨렸다. 근데 어쨌든 뭐 콜롬비아도 아이비리그 중에 손꼽히는 그렇죠. 예, 손꼽히는 이제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고 네.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돈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이 버핏은 이제 대학을 고를 때 우리는 이제 일단 스카이 네. 이런 이제 저기를 모르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자 나랑 성향이 잘 맞고 예. 어떤 교수님한테 뭘 배울 건가 네. 뭐 이런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의 그 대학들 또 대학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대학원 갈 때는요. 선생을 먼저 보고 맞습니다. 간단 말씀이죠. 네. 우리는 아직 그게 안 안 돼 돼요. 있죠. 네. 윤화진님 주식을 몰라도 워렌 버핏은 압니다. 이 말씀이 딱 맞네요. 네. 그런데요. 어린 시절 어땠어요?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제 밝았어요. 그렇게 근데 아버지가 이제 증권 거래인이지만 이게 이 6살 때부터 네. 할아버지가 슈퍼마켓 하는데 거기다가 도매로 코카콜라 컵을 사옵니다. 그리고 네. 친구들한테 그 이윤을 붙여서 팝니다. 소매로 팔아요. 소매로 팔아요. 그게 6살 때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만이니까 예.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상거래를 아는 거죠. 그 당시부터 돈의 흐름과 비슷하게. 네. 그리고는 11살 때부터는 주식 투자를 합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한 주식을 38달러에 사서 40달러에 매도를 했는데 나 되게 짧은 기간에 굉장히 수익을 올렸구나. 근데 그 주식이 200달러 넘어가거든요. 호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 이게 단기로 돈을 이제 불리는 게 아니라 네. 주식은 장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12살쯤 때 이제 워싱턴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선생님과 이제 그 자산을 좀 비교해 보게 되면 뭐 15살 때에는 오바마 부부의 이제 농지 부동산 투자도 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하고 뭐 핀볼, 머핀 대여 사업도 하고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10대 후반에 이미 자기 학교의 교사들보다도 월 수입이 더 많아진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린 시절 얘기할 때 그래서 버핏은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용돈을 벌면서 알바를 했는지를 먼저 얘기하는 네. 네, 좀 다소 특이하지만 예. 어쨌든 이제에 관한 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몸소 체험했던 분입니다. 네브라스카의 오마하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 참 시골 마을에서 자라났던 것인데 지방 소도시에서 자라났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10대 중반쯤 됐을 때 벌써 이제 워싱턴 그러니까 대도시로 나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 이제 이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고향에서.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를 하고 주식에 관련된 책을 너무 경제 관련된 책을 너무 탐독을 하다 보니까 예. 더 물어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이제 이 자기의 어떤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분은 주식에 관련해서 투자의 길로 접어든 건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네. 아버지가 야, 너 소원이 뭐냐 한 개 들어줄게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가보고 싶다고요. 네. 10대 때. 예. 그래서 지금 증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년 시절 아주 주식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네. 증권거래소 당시에는 수작업을 하거든요. 종이 전표에다가 그때는 매수 그렇겠죠. 매도 호가를 예. 적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8세부터 아버지 서가에 있는 증권 관련 서적을 다 탐독합니다. 네. 그래서 11세에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이 작은 마을 이 오마하라는 도서관에 있는 경제, 증권, 경영 모든 서적을 다 섭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당대 이제 최고의 투자라고 하는 이제 12살 때쯤 워싱턴으로 이사를 가면서 가치 투자라고 하는 벤저민 그레임이라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으로부터 실제 주식을 어떻게 고르는지 투자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노하우를 직접 배우게 됩니다. 12살 때요. 그게 이게 10대 중반 네. 정도 됐어요. 우리로 치면 한 중학생 정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11살 때부터 했다는 것 자체도 예. 사실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 계좌 트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후회되는 건 왜 내가 11살 때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다. 한 8살 때쯤 했어요. 5살 때. 5살. 5살이나 7살 때부터 시작을 했다면 네.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워렌 버핏은 무슨 가르칠 필요도 없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알아서. 주식에 관련해서 토론을 하면 네. 이 논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